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쭌쌤입니다. 쭌쌤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체육 반야구형 게임. 자, 공격과 수비 전략 익히기 3시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반야구의 기본적인 규칙과 방법,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할 때의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보통 공격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로 나눠져 있었죠? 예, 야구형 게임이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오늘은 공격이요. 공격이라고 하면은 공을 차는 팀이죠. 자,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랑 좀 달라요, 그쵸? 지난번에 봤었던 그림은 요런 그림이었어요, 그쵸? 보통 1, 2, 3루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지금 보는 장면은 1루랑 2루밖에 없어요, 그쵸? 교과서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1, 2, 3루까지 하면은 너무 이제 수비하는 측에서도 좀 많이 복잡해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더 많고 복잡한 측면이 있고 점수를 내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루랑 2루만 놓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넘어 반야구인데요. 고무줄을 놨죠? 이거는 차는 거에 지금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쉬운 판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긋고 공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수비 선수들 한번 넣어볼 거예요. 1, 2로 놓고 이렇게 놓고 외야수를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굴렸습니다. 떼굴떼굴 굴렸 아이고 왜 이래. 자, 공을 떼굴떼굴 굴렸는데 공을 뻥 찼어요. 근데 이 고무줄이 있으면 그쵸? 고무줄 위로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무줄 넘어 반야구에서는요, 고무줄 위로 공이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스트라이크예요. 원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스트라이크가 3번 되면 얘도 아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고무줄 밑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지났다고 해서 3번 그러면 아웃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야구에서 파울처럼 마지막 3번째 거는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안 잡고 무효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는 공을 아무래도 땅볼로 대충 차든지 잘 못 차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위해서 고무줄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고요. 고무줄의 높이는 여러분들 뭐 하기 나름이고요, 그쵸? 근데 적어도 공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공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이 밑으로 공이 지나가기라도 하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격입니다. 공격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수비 말고. 공을 굴렸습니다. 공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놔둬요? 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차가지고 넘겨가지고 잘 할 수 있겠다 하면 차도 돼요. 하지만 아니다 하면은 그냥 놔두세요. 볼입니다. 원볼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포볼이면, 볼이 4번이면은 얘는 그냥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격. 공 굴러옵니다. 공격합니다. 얘를 넘기려면, 고무줄을 넘기려면 여러분들 공의 어떤 부분을 차야 된다고 그랬죠? 높이 띄우려면 이거는 지난번에 반야구 맨 처음에 쭌쌤 강의 놀이터 할 때 했었는데, 공의 밑부분을 공의 밑에 부분을 차야지 공이 위로 뜬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확하게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차려면은 최대한 발에서 면적이 넓은 부분, 발 안쪽이 사실 제일은 정확하게 잘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발 안쪽으로 차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숙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볼이 깔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발등으로 공 밑을 차는 게 제일 정확하고 멀리 높이 띄워서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겠죠. 뭘 보냐, 얘는 지금 1루로 뛰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쵸?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같은 편이 루에.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공을 이쪽으로 차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쪽으로 차는 게 유리하겠어요? 1번, 2번. 1번, 2번. 1번으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차놓고 달리는데 1루수가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얘가 잡아서 바로 찍을 수도 있고, 얘가 공을 잡아서 얘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아웃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차는 게 좋을 거예요. 그쵸? 3루 쪽으로 차야지 얘가 뛰는 동안에 공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얘를 다시 와서, 그러면 공을 이쪽으로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이 어디를 차야 되는가? 왼쪽을 차야 되는가? 공이 오른쪽을 차야 되는가? 아마도 오른쪽 부분을 차야지 공이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겠죠. 물론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서 파울이 될 거예요. 아니면 주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무턱대고 잘못 날려버리다가 얘가 아웃되면은 우리 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차야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공을 어느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찰 수 있는지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나는 이쪽을 보고 차려고 하는 것처럼 이쪽을 보고 있다가 실제로 막상 찰 때는 가운데나 이쪽으로 차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공을 3루 쪽으로 차려고 막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쟤네들한테, 수비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여기로 차야겠죠. 그쵸?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아무리 봐도 찰 거라고 암시를 주고 그런 상황이다 하면은, 얘네들이 생각이 있으면, 수비하는 애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때 허를 찔러서 이쪽으로 찬다든지 하면은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공격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공격의 전략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이런 친구들 있어요. 나 공을 되게 세게 차기로 유명하고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공을 나는 되게 세게 찰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세게 차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얘가 공을 찼는데 되게 세게 찰 것처럼 해요. 얘는 멀리 차는 줄 아니까 다 뒤로 나가 있어요. 심지어 얘네들까지도 이렇게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얘가 힘 조절해서 톡! 와!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오, 이거 뭐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좀비처럼, 부산행의 좀비처럼. 그러면 가봤자 늦었어요. 그쵸?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게 찰 것처럼 약하게 찬다든지, 약하게 찰 것처럼 하면서 세게 찬다든지, 이런 건 초등학교 반려구나 티볼 경기에서 아주 잘 먹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얘가, 자 보자, 얘가 좌익수예요. 공을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공 던지는 것도 잡는 것도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볼 컨트롤만 어느 쪽으로 차는지 연습이 잘 돼 있다고 하면은 공을 얘 쪽으로 보내겠죠. 티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놓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잡아도 던지다가 이상한 대로, 엉뚱한 대로 날려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얘가 그렇게 찼다고 해서 얘네들이, 물론 이거는 수비 입장이긴 하지만, 야 이씨 너 왜 그렇게 해? 너 나가! 막 이러면서 비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맡은 지역까지 같이 중복해서 커버하는 지역을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얘가 좀 잘하는 친구고 얘가 조금 운동신경이 없는 친구라고 하면, 얘가 한 요정도 원만큼 할 때 이 친구가 이만큼 커버를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얘도 할 수 있는 공을 얘가 갖고 혼자 다 해버리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울면서 집에 가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끼리 항상 다독이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얘가 잘 못한다고 비켜,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은 과감히 퇴장시켜 버리세요. 네. 퇴장, 삐뽀 퇴장입니다. 자, 왜 얘가 오죠? 자, 공 여기다 놓고요. 이게 꼭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고무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고무줄 없이 할 수도 있고요. 고무줄 넘어 발야구지만 고무줄 넘어 발야구를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놓고 생각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파랑이 아이고, 이렇게 놓고 수비들을 얍 패치 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얘는 굳이 일부러 수비수들이 있는 대로 공을 찰 필요는 없어요. 그쵸? 수비수가 최대한 없는 대로 공을 차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발야구를 잘하려면 일단 뭘 잘해야 돼요? 경기 이해고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차고 싶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 좀 더 발야구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수비수가 없는 방향으로 차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가 있는 방향으로 찬다고 하면은 내가 뛰기 편하고 우리 편이 점수를 내기 쉬운 쪽으로 차야겠죠. 상대방을 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아무리 수비수가 몰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쪽 방향으로 차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찰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세기 조절할 수도 있어요. 위치만 방향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게 찰 건지 약하게 찰 건지 요거를 잘 조절해야겠죠. 이런 경우 있어요. 얘가 되게 못 차는 줄 알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막 이렇게 우르르 남자애들이 막 와가지고 우르르 막 벽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얘가 생각하는 거죠. 후후, 내가 그렇게 못 찰 줄 알았지. 내가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어떡하지, 아유 나는 잘 못 차는데 하고 있다가 뻥 날려버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뻥 쪄가지고 쟤 뭐지 하면서 우르르르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갈 거예요. 그때 얘는 와 신난다 하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두두두두두 막 발에다가 부스터 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공격팀은 수비하는 선수들의 팀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허를 찌르러서 빈 곳으로 공을 차고 그 다음에 뛰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 뛰는데 뛰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데 이제 공이 공중에서 잡힐 것 같다 그러면은 그만 뛰어야겠죠. 근데 계속 잡혔는데 계속 뛰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여기까지만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아웃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건 일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감독이 있으면은 감독의 말을 듣는다든지 주장의 말을 듣는다든지 주변에 있는 같은 팀에 뭐 그렇다고 막 얘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쟤는 저렇게 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싸움 나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뭔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코치나 감독이나 주장을 한 명 정해서 내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공격 전략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빈 곳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세기로 공을 정확하게 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기능적인 것과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쵸? 두 번째로 머리를 잘 쓴다고 하면 머리를 잘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아하, 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날려야겠구나, 저쪽으로 이렇게 차야겠구나,
라는 그런 전략이 머릿속에서 팽팽팽팽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됐을 때 발야구의 공격에 있어서는 레전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은 공격이 잘 돼야겠죠.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점수를 내지 못하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 생각하고 기능을 익히면서 전략도 같이 익히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익히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해보는 것도 있고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발야구를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발야구를 보는 거는 유튜브에서 학생들 경기를 녹화해 놓은 영상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야구 경기 같은 거는 보통 많이 시즌에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은 발야구랑 야구랑 비슷하구나, 규칙을 알고 보면은 점점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냥 경기 규칙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는 수비를 저렇게 하는구나, 공격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쫀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야구 공격과 수비 전략 익히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칸수비 발야구랑 수비 전략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발야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공격과 수비 전략 익히기는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